도영아 열심히 해. 성우로 티끌모아 태산은 안 되는데 티끌모아 동사는 가능해. 동사였구나 그게. 소비문화이문의 경제 이야기 비주류 경제와 호스트를 맡은 저는 토스 김창선이고요. 저는 재무덕후 이재용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애니메이션 이야기를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네. 게스트로 성우 남도영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럼? 네네 나오고 있어요. 잘 들어가고 있어요. 아니 저도 방송을 좀 꽤 해봤지만 네. 네. 팀이 제대로 꾸려져 있네요. 아. 이게 카메라 몇 개야 이거 구도가? 메인이 어디예요 그럼? 이게 풀샷이고 제 거 원이고 원틱. 야 이거 포캠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제대로 하시네. 여기 인테리어도 다 네. 소품 하나하나 구해서 한 거예요. 아까 쓱 봤는데 네. 근래 트렌드인 저기 마리오 개봉했고. 네, 그쵸. 개봉했죠. 네, 와 우선 H2 아다치 미스루 분하고 음. 오라사 나오키 두 분을 진짜 좋아해가지고 엄청 좋아합니다. 저 슬램덩크는 저도 못 본 판인 거 보니까 근래 나온 거네. 네. 야 여기 잘 해놨네요. 역시 만화에 관련된 거는 많이 아시네요. 저 성우에 대해서 되게 궁금한 게 있는데 성우님이 보시기에 저희 목소리는 성우하기에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우선은 이제 성우라는 직업이 갖고 있는 특징이 음색이 좋다인데 네. 음색. 음색이 좋다해서 그 다음 단계 가면 음색이 왜 좋은가 보면 방법이 하나거든요. 네.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흉성이 있냐 없냐. 아. 흉성. 네. 저 좀 흉성 있는데. 어디예요? 재용님은 네. 흉성이 조금 없는 편이시고. 아 그래요? 네. 더 긁어야 되는구나. 흉성보다는 약간 네. 목 쪽의 음성이 아, 조금, 그래요?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흉성은 이제 PD님이 아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 의식하지 않는데 그냥 그렇게 원래 목소리 가진 목소리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 뭐 이제 이렇게 구분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이제 어쨌건 음색이 좋다라는 건 흉성의 울림이 좀 있냐 없냐. 베이스 네. 5.1을 치면 우퍼 사운드. 네. 네, 그게 이제 뭐냐면 이렇게 해서 이제 하시니까 약간 이 소리인데 이게 지금 그냥 들을 때 모르겠지만 저분은 되게 낮게 들을 거고 듣는 분한테는 되게 괴로워하시는 것 고통스러워 같은데. 하시는데요? 네. 이 울림이 있게 되면 네. 이런 소리가 나오거든요. 약간 낮게 돼서 이제 편안한 이런 음색이 나오는데 음. 여기서 이게 빠지고 나면 이제 약간 울림이 빠져서 나오면 이렇게 위에만 떠가지고 지금 이 소리가 나오거든요. 밑에 울림이 없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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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간사했어. 그냥 냈어요. 그냥 냈어요. 약간 톤이 이런 톤이거든요. 지금 네. 말할 때 보면 약간 이 톤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 소리가 좀 이제 여기서 조금 흉성이 네. 들어가면 약간 내려가가지고 이제 이런 톤으로 바뀌게 되고 그렇구나. 그런 톤이 PD님 톤이고 네. 이제 도영님은 그걸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쵸, 흉성에서 이게- 하든지 여기서 하든지 뭐 여기서 하든지. 네 이게 자유자재로 안 되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죠. 이 이 DIY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연습을 하는 법 발성법 같은 거 알려주실 수 있어요? 이게 원래는 제가 하던 방식은 아닌데 네. 박현빈 두성이라고 유튜브에 치면 박현빈 두성? 트로트 가수 박현빈님이 네네. 이제 네. 흉성부터 목, 비음, 두성으로 하는 그걸 곤드레 만드레라는 네, 그 노래로 네. 했던 건데 네. 제가 보여드리면 네. 복식은 이제 약간 이렇게 해서 배가 하하하하하 요게 이제 요 소리가 복식이고 이제 여기서 올라가면 하하하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흉성으로 네. 가면 곤드레 만드레라고 네. 했던 게 이제 곤드레 만드레 목으로 가면 곤드레 만드레 코로 가면 곤드레 만드레 두성 가면 곤드레 만드레 아 너무 신기하다. 와 진짜 다르다. 아니 근데 진짜 네. 높이가 느껴지는 게 좀 네. 있는 것 같아요. 소리가 약간 스피커가 여기 달렸다 여기 달렸다 여기 달리는 네, 느낌. 진짜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요거를 자유자재로 다루게 되면 네. 일을 할 때 좀 쉬워지죠. 이런 캐릭터는 어디 소리를 내야겠다. 약간 이런 것들이 좀 감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귀여운 아역이면 약간 올라가서 이제 이렇게 아역을 많이 하긴 하지만 네. 아빠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알겠어요. 이런 톤이 되는 거고 굵게 가면 괴물로 오랜만이구나. 야! 이렇게 되는 거고 낮게 가서 하면 반가워. 안녕. 그렇구나. 오랜만이야. 내 음성 잘 들리니? 귀가 높겠지. 좋아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의 네. 있잖아요. 두 분의 음색이 어떠냐? 네. 성우하기에 좋은 음색은 없어요. 나쁜 음색도 없고 자기의 음색을 온전히 바르게 올바른 발성과 발음으로 쓸 수 있다면 그거에 맞는 다양한 캐릭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피디님 같은 경우는 좀 흉성 쪽이 있으니까 무게감 있고 또 따뜻한 느낌 그런 쪽이 맞는다면 네네. 재용님 같은 경우는 조금은 귀엽고 까불까불하고 이런 쪽이 맞겠고. 그렇군요. 그쵸. 좀 더 까불어도 되겠네. 네. 애니메이션 특한. 아예 또 흉성이 없지도 않아요. 네. 아, 그러니까 그쵸. 어떻게 보면 여기를 개발을 하게 되면 네. 지금 본 내추럴이 흉성이 있으신 거고 네. 본 내추럴이 네. 약간의 흉성과 약간의 이제 비음과 이쪽인데 네. 어떻게 보면 나중에 발전할 땐 이쪽이 좀 더 폭넓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가운데 있으면 위아래로 더 갈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높고 감사합니다. 바로 투입한다면 또 피디님이 제일 그 먼저 캐릭터가 명확하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호스트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두 분 다 당연히 가능하다. 이건 뭐 용기를 북돋고 인터뷰기 때문에 하는 얘기 아니고 오래 보니까 더 알겠어요. 어느 누구도 도전할 수 있는 직업이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대. 그 디테일은 굉장히 어렵긴 하다. 이거 궁금한 게 좀 해결이 됐어요. 이거 첫 질문에 나이 안돼 말 줄여야 돼. 사실 올해 더 퍼스트 슬램덩크라든지 스즈메 문단속 같은 일본 애니메이션들이 연이어 히트하면서 애니메이션 열풍이 좀 피부에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비주류 경제학이라는 시리즈 이름에 맞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목소리로 애니메이션을 완성시키는 성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남도영 성우님은 성우를 지망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나요? 고등학교 때까지 딱 한 번 들었거든요. 음성 좋다는 얘기를. 목소리 좋다. 고2 정치 선생님이 책 한 번 읽어봐 소리 좋으니까 네. 그게 다였고 네. 아예 듣질 않았었고 네. 10대 후반 때 성우 강수진 선배님 아까 네. 말씀드렸던 제 전 때 네. 미키마우스 전담이셨던 워낙 유명한 분이어서 그때도 유명하셨고 지금도 이미 거성이시고 네. 엄청나게 활동을 하시니까 네. 그분을 보면서 꿈을 키웠어요. 그게 뭐 만화를 보다가 저분 목소리 좋다 약간 이렇게 와닿는 거예요? 처음에 계기가 저는 좀 독특했던 게 애니메이션이 아니고 네. 실사였어요. 실사 더빙.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전담 성우였거든요. 디카프리오. 디카프리오가 로미오를 할 때였어요. 아. 나나 하면서 유리 어항에서 이렇게 하다가 너무 야, 유명한 딱 봐도 장면이지. 네. 유명한 장면이지. 와 이분 누구야 이분? 이러면서 비디오로 녹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비디오 테이프 아직 다 있어요. 목소리 때문에 순전히 녹화를 하신 거예요. 네. 그 목소리가 그래서 너무 매력적이어서.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헐리우드 감독분들이 이제 헐리우드 키드라고 하잖아요. 네. 저는 강수진 키드. 근데 강수진 키드가 되게 많을 거예요. 아까 그 목소리 좋다는 얘기를 고등학교 때 딱 한 번 들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성우라는 게 재능이 중요한 건지 아니면 성우가 되고 싶다는 어떤 관심 이게 더 중요한 건지. 이것도 시대가 좀 바뀐 것 같아요. 네. 시대가 달라졌어요. 저는 23세 성우가 돼가지고 네. 어릴 때 그쪽 90년대 2000년대 그 제가 감히 겪지 못할 방송국의 문화를 겪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컨텐츠 자체가 외화 쪽이나 외래 문물이 많았고 그렇죠. 지금은 우리의 것으로 생각되는 그러니까 시작되는 그런 파생 컨텐츠가 많다 보니까 예전에는 좀 이질적인 느낌에 맞는 음성들이 많이 필요했던 시대였어요. 외국인 같은 느낌. 네 맞아요. 지금은 또 우리 컨텐츠와 내추럴함이 또 많이 주목받는 시대다 보니까 여기에 맞게끔 저희가 대하는 연기 스타일 그리고 뽑히는 성우분들의 스타일도 그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도 있던 일인데 네. 수정 녹음이 들어서 해가지고 갔는데 교재 녹음을 되게 오래 하는데 네. 그간에 했던 것들이 리뉴얼 돼가지고 다시 나온대요. 그래서 음색을 듣는데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네네. 피디가 언제 한 거예요? 또 2010년인 거야. 그리고 10년 거, 15년 거 막 바꿨는데 네. 말투가 다르더라고요. 별로 길지 않은 시간인데요. 2010년이면. 근데 서서히 달라져서 그 가랑비에 어쩌는지 모른다고. 네. 쉽게 말해서 예전에는 광고 녹음할 때 성우 멘트가 이제 그게 강렬하게 한 방을 딱 했다면 네. 요즘은 그렇게 하면 두 가지 반응이 엎쳐져요. 지금도 좋은데 또 다른 느낌도 해볼게요. 그래서 고르려고 컨택할 때도 있고 너무 이질적입니다.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 이런 요청이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멘트로 해보면 비주류 경제학은 토스와 함께합니다. 비주류 경제학은 토스와 함께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네. 트렌드가 옮겨가지 않았나. 근데 요즘은 이제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90년대나 뭐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성우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영역 자체가 되게 한정적이었다면 요즘은 유튜브, OTT, 게임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확장되는 것 같아요. 그걸 그렇죠. 좀 실시간으로 이렇게 직접 몸으로 체험을 하시나요? 너무나 넓어지고 있는 게 피부로 와닿아요. 많이 커졌다는 거예요. 커지기도 커졌고 네. 너무나 달라졌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공중파, PC 게임 애니메이션 몇 개 없었어요. 만화
근데 이제는 유튜브란 자체가 나오면서 그 자체 컨텐츠 버추얼 유튜버 같은 버튜버 파생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이제는 시장 폭이 진짜 많이 넓어졌어요. 게임도 요즘에는 더빙을 되게 더 많이 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옛날엔 더빙도 안 자막으로 해주고 그냥 했는데 자막으로 점점 우리가 게임 구매력이 커지다 보니까 예를 들어 위쳐 같은 경우는 대사량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어마어마하죠. 그런 풀 더빙, 네. 그런 콘솔 게임 시장도 엄청 넓어졌고 네. PC 게임 온라인 그리고 제일 커다란 게 모바일 게임 시장이 요 몇 년 사이에 비약적으로 발전했어요. 먹을 입장에서 약간 네. 게임이나 영화, 애니메이션 별 더빙의 차이도 궁금한데 어떤 좀 디테일의 차이가 있나요?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그 작품에서 한 캐릭터 자체가 부각이 되면 오히려 몰입에 방해가 될 수 있죠. 방해가 돼요. 각 캐릭터들이 하나로 모여서 앙상블을 이루어 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작품이고 그게 나만 튄다고 그 작품이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작품에 녹아들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게임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게 상시 대기 대사, 상시 여기에 있는 캐릭, 반복되는 시네마틱 영상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캐릭의 강조가 될 때 오히려 더 좋은 부분이 많거든요. 아 강조가 오히려 필요해요. 네, 그래서 애니메이션과 게임이 비슷하지만 좀 다른 게 캐릭터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강한 게 게임이고 그래서 똑같은 판타지 세계에 애니가 있고 게임이 있다고 칠 때 용사가 그 상점에 갔어. 그럼 애니 땐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그러지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네네네. 왜냐하면 걔가 부각되는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데 게임으로 가면 얘는 영원히 그 말만 하거든. 심지어 이런 거 있잖아요. 눌러보면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이걸 이스터에그라고 하는데 10번쯤 하면 그만하시죠. 맞아요. 이런 걸 해요. 있어, 이런 게 있어. 있어요. 네. 네. 그런 것처럼 상징적이기 때문에 계속 누르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이렇게 하면 묻혀요 캐릭에.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덴티티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근데 콘솔은 좀 더 다른 게 네. 구매 패키지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파생되는 비하인드 컷 영상, 네. 제작 영상 네. 하나 제일 이례적이었던 건 이 캐릭터 관련된 멘트 써가지고 성우님 사인 200장 패키지가 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계약을 따로 금액을 막 한 적도 있고. 어. 콘솔은 좀 더 달라요. 약간 게임 외적으로 오. 약간 붙는 것들이 많이 있네요. 네, 부가적으로. 저는 그걸 이제 선한 영향력이라고 부릅니다. 나 선한 영향이. 굉장히 선하게 SUN 되게 응지를 이렇게 양지로 따뜻하게 비춰주는 SUN 같은 선하고 밝을 선, 좋을 선. 네. 부모님께 소고기 하나 사드릴 수 있고 이렇게 감사한 선한 영향력을. 그러면 약간 게임이 약간 영화나 애니보다는 좀 더 선한가요? 다 선한데 네. 애니는 선하고 네. 게임 콘솔은 썬합니다. S가 하나 더 붙는구나. 작업하신 것 중에 진짜 이색적인 작업했던 거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성대모사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광고에 가면 많이 시키거든요. 성대모사를 시킨다고요? 네. 광고주가 광고를 만듭니다. 네. 광고를 만드는데 네. 이선균 씨를 쓰고 싶은데 네.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광고주한테 제안하는 단계에선 네. 그 연예인분들의 영상을 짜집기로 많이 해요. 거기에 성우들이 음성을 넣어요. 아 그럼 성우들도 음성을 넣어요 네. 거기다가? 김호영님을 잘할 수 있는 성우들을 섭외해요. 연락이 이렇게 와요. 김호영님 성대모사 가능하신가요? 아 그냥 찝어서 이렇게 네. 하는. 어떨 때는 그냥 왔더니 이거 해주세요 하고 유튜브를 보여줘요. 어떻게 하는 건데요? 보세요. 지금. 끌어올려! 밖에서 박수 치고 끝났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광고가 이렇게 이루어져요. 데모로 일단 느낌을 그렇지. 보는 거죠. 데모야 데모. 예, 그렇죠. 근데 저희가 하는 일이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센스도 줘야 되고 트렌드도 읽어야 되고 계속 변화해야 돼요. 고여 있으면 끝나요. 그러네요. 네, 계속 진짜. 나이가 들어도 계속 그 트렌드를 계속 학습을 해야 되네요. 네, 결국 마찬가지거든요. 투수가 직구만 갖고 계속 던지면 다 맞죠. 그렇죠. 굉장히 다 읽히죠. 좋은 비유네요. 네. 네, 구종이 다양하게 변해야 되고 그래도 또 자기의 구종 하나 확실히 있어야 돼요. 아까 이제 슬램덩크 오디션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실제 성우로 데뷔를 하고 작품에 발탁이 돼서 배역을 맡기까지 그 과정이 되게 궁금해요. 아까 성우의 꿈을 꾸게 된 계기는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 다음에 실제로 성우가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이게 어려워요. 야생의 시장으로 나왔는데 나를 모르잖아요. 처음에는 선배님들 소개가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오거든요. 남도 21년 이후 후배 중에 요런 소리 좀 있어? 아역 되면서 뭐 있어? 남도영 있고 김도영 있고 박도영 있고 요 세 명들이 아마 잘할 거야. 오케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선배들이 후배들한테 약간 소개를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지만 절대 안 되는 게 김도영 쓸까 하다가 재영이 쓸까? 이 재영이라고 있는데 얘 잘해 했더니 왔더니 재영이가 완전 못하는 거야. 그리고 너무 안 맞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진짜 친한 PD면 수고하셨습니다 보내고 야
아니더만 너 뭐야 왜 그렇게 미안해 이러면 그 사람과 저의 관계도 혈연 관계가 아니잖아요. 네. 신뢰가 깨진다. 나에 그쵸. 대한 신뢰가 깨진다. 그 관계가 신뢰로 맺어진 관계인데 네. 이게 그 재용이 때문에 친하다고 재용이를 꽂아줄 수 있는 건 절대 아니다. 친분은 네. 밑에 깔린 실력과 네. 그 타이밍이 맞을 때 친분이 꽃이 피우지. 결국 실력과 평판이 결정을 짓는. 그러면은 대부분 다 오디션을 해야 돼요? 아니면 딱 그냥 픽하는 경우는 없어요? 시대가 너무 바뀌고 네. 있어요. 옛날에 10개 보면 오디션이 그래도 한 6개고 그냥 하는 게 4개였는데 네. 지금은 오디션이 9개, 10개고요. 다 그냥 하는 게 하나, 2개? 아. 2개도 많다. 왜 1.5개? 베테랑이고 목소리 다 아는데 이렇게 픽하지 할 만한도 한데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왜 자꾸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우선은 지금 그렇게 된 계기가 대형 업체들이 한국에 뛰어들면서 그게 많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자체적으로 그 팀에서 오디션을 본 경우도 있었고 PD님이 유명하시거나 높은 분이면 PD님 직접 해주세요. 이게 이제 90년대, 2000년대 트렌드였다면 이제는 OTT 시장이나 커다란 뭐 디즈니, 넷플릭스 이런 곳이 끼니까 해외 컨펌을 필수로 받는 것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원피스다 하면 오다이치로한테까지 간다거나 네. 슬램덩크다 하면 타케이코 이노한테 간다거나 이게 뭐 국룰처럼 되니까 저도 건담 오디션을 봤는데 네. 본사인 선라이즈까지 갔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성우 업계 전반적으로도 실력이라든지 더 맞아요. 이제 트렌드를 공부해야 되는 그런 부분, 퀄리티라든지 하는 게 더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완벽한 말씀인 게 네. 고여 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계속 공부해야 되고. 진짜. 네. 저는 찬성해요. 저도 근래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그래도 찬성해요. 우리나라 어쨌든 성우 시스템이 좀 더 이제 오디션 쪽이 많이 강화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일본 성우 업계도 우리나라 성우 업계 시스템이랑 좀 비슷하게 돌아가나요? 일본 더 힘들어요. 일본은 콘텐츠도 많고 뭐 애니메이션도 많고 해서 성우가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지 않아요? 요 얘기를 하려면 선발 제도부터가 네. 좀 차이가 확 다르다는 걸 알게 되면 음. 왜 더 어려운지가 나오는데 네. 한국은 이제 성우라는 직업 자체가 두 분류 나눠요. 한국 성우협회에 속해 있는 협회 성우. 협회 그리고 예전에는 언더 성우 그리고 비협회 성우라고 했는데 어감 자체가 조금은 불편하게 들릴 수 있다. 저도 동의하고요. 그래서 인디 성우라고 불려요. 한국 성우협회라는 곳이 있고 사단법인이고 이 성우협회에서 명시한 정회원의 기준은 한국 성우협회가 명시했던 해당 방송사의 전속 성우를 거친 자에 한해 정회원으로 인정한다. 다만 거기에 현재 전속 성우로 있는 동안은 준회원으로 인정한다. 그리고 정회원이 되면 할 수 있는 활동들은 공중파, 지상파, 더빙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활동들이 있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어요. 법적 효력은 없어요. 그렇죠. 사단법인. 네, 사단이기 때문에. 하지만 주로 지켜지고 있고 그리고 지켜지기 이전에 제일 명확한 팩트가 그 공채 제도를 뽑혔던 성우들이 이미 실력이 검증됐다라고 봐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 자체가 잘한다라는 이미 입증이에요. 네네. 경쟁률이 지금 남자 성우들이 2,500, 3,000, 여자가 4,000에서 5,000인데 오우. 한 번 시험을 때 지원 네. 뽑는 성우가 많으면 한 기수에 4명, 적을 때는 1명, 2명. 되게 힘드네요. 그렇죠. 거기에 뽑힌 자체가 실력의 차이가 뭐 없다라고 봐도 무방한. 어쨌든 한국의 시스템은 공채를 거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협회에 들어가는 약간 그런 그쵸. 시스템.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공채 제도가 없어요. 일본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저희가 성우들도 일본 네. 성우들 많이 하는데 네. 방송사 많이 가? 했더니 방송사를 왜 가? 기획사나 녹음실에서 다 하지? KBS처럼 NHK 가서 녹음 안 해? 거기는 납품을 주는 것이지 거기를 갈 일 없지. 이 자체가 개념이 다르더라고. 쉽게 말해 연예 기획사 제도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좀 다른 느낌인데 사무소라고 부르더라고요. 기획사라고 안 그러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사무소에서 성우들을 양성하기도 하고 거기서 캐스팅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가 방송사 개념이고 거기도 학원이 있어요. 성우학원. 성우 기획사에서 그 학원에 오디션을 오는 거예요. 쓱 보고 얘 괜찮네, 얘 괜찮네. 그렇게 데리고 가서 거기에 소속사로 소속이 되는 거예요. 계약을 하고. 진짜 연예인 같네 진짜. 네. 똑같아요. 그거예요. 사실 제가 성우나 이 업계를 잘 모르는 머글로서 되게 궁금했던 게 성우에 대한 팬덤이 이제 국내 해외를 가리지 않고 상당히 네. 좀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이유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 작품을 좋아해서 성우를 좋아하는 건지, 성우를 좋아해서 작품을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일본 같은 경우는 성우 자체 팬덤도 굉장히 강해져 있고 캐릭터 자체 팬덤도 나눠져 있고 같이 좋아하는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이게 다양하게 나눠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아직 한국 같은 경우는 그 캐릭터의 성우를 맡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경우가 아직은 훨씬 많고 그래서 거꾸로 그 캐릭터와 성우를
나눠서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안 나눠졌을 때 조금 불편하게 보는 분도 계시고 일본 같은 경우는 그게 아예 나눠져서 성우 자체를 좋아하는 문화가 굉장히 이미 커져 있고 그분들이 자체 팬미팅을 하고 근데 그런 문화가 한국에도 이제 점점 자리를 생기고 잡혀가고 있다. 있어요. 왜냐하면 요번에도 제가 팬미팅을 했던 두 가지가 유튜버 남도용으로 잠시만 팬미팅을 했었고 요번에도 그냥 성우 남도용 생일 팬미팅이거든요. 배우의 팬덤과 비슷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배우가 연기한 다양한 캐릭터가 있지만 결국엔 그 배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성우도 결국에는 그쵸. 이 성우가 어떤 캐릭터를 연기하지만 결국 좋아하는 건 그 성우라는 그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게 제일 좋은 선순환 같아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에 나갔을 땐 특정 프로그램에 나갈 땐 그 성우로 나가야죠. 오늘처럼 이렇게 비주류 경제 같은 데선 성우 남도용으로 나와가지고 제가 지금 뭐 링피트 성우로 나왔거나 네. 또 원피스 성우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너무 원피스 행복해요. 얘기하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너무 행복해요. 이런 자리가 나왔다는 게 저희 성우들한테는 아직까지는 조금 이례적이고 많이 있는 자리가 아닌데 그래서 더더욱 너무 기쁘고 그런 지금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정말 눈에 보여요. 네. 성우들이 극장판 개봉했다고 무대 인사를 가고 이거 없던 일이거든요. 네. 얼마 전까지. 그게 현상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이 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수입에 대한 얘기를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성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약간 작품을 많이 하는 사람만 결국 많이 버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양극화가 약간 크지 않아요? 랜덤인 것 같아. 픽이 결국은 이렇게 임의로 선택되는 거니까 누군가는 소외가 되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이게 양극화가 심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위에 선배님이 했던 명언이 있고 네. 제가 할 얘기가 있는데 이제 제가 전속 성우 지나면서 20대 중후반 때 도영아 열심히 해. 성우로 티끌모아 태산은 안 되는데 티끌모아 동산은 가능해. 부동산이었구나 그게. 아. 나중에 알았죠. 집은 살 수 있을 정도는 할 수 있구나. 음. 한 달에 1,000을 버는 분도 계시고 1년에 1,000을 버는 분도 계시는 건 어느 직업이고 마찬가지고 그쵸. 저희도 마찬가지고 네. 조금 더 비유하자면 하루에 1,000을 번다라는 건 좀 비약적이긴 하지만 그만큼도 가능한 직업이기도 해요. 굉장히 그 폭이 엄청 넓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요새 챗GPT라든지 아니면 미드저니 같이 문화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되게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목소리도 약간 이 부분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좀 관련이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일주일 뒤쯤 저도 트위치에 남도영 TTS 음성이 나와요. 아. 제가 녹음을 했거든요. 네. 이제 요번에 나올 거 샘플인데 네. 열받죠? 킹받죠? 어쩔 TV에 어쩔 냉장고 때려봐라 메롱메롱. 이게 이거는 그러면- 이제 음성을 네. 이렇게 키워드를 친 거니까 이렇게 나온 건데 네네네. TTS라는 것들은 예전부터 있었지만 정형화된 엔진으로서 어디에 기업이나 네. 특정 분야만 썼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트위치 같은 데서 돈의 음성 이제는 뭐 이런 빅스비 같은 이런 것부터 거꾸로 그런 컨셉으로 했던 녹음도 있었어요. 그 제가 했던 작품 중에 넷플릭스의 초창기 드라마인데 인간 수업이라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제가 했던 댕댕이라고 안녕하십니까 하하 그 제가 한 그거예요? 거예요. 그 진짜요? TTS가 아니고 TTS 느낌으로 연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직업적으로 좀 위협이 되는 건 아니에요. 기회예요, 위기예요. 저는 기회이자 위기라고 보는 게 이거로 분명히 덮여가지고 없어질 분야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결국은 감정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게 성우의 일이기 때문에 그 감정 TTS도 있긴 하거든요. 저도 내부 테스트용을 한번 녹음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커버가 되더라고요. 감정이요. 네. 어. 하지만 인간의 디테일한 연기까지는 아직은 조금 부족했고. 네네. 근데 그런 거와 병행이 되면 다양하게 시너지가 날 것 같아요. 마냥 긍정적이지도 마냥 부정적이지도 않지만 이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이거로 줄어드는 분야도 반드시 있을 거고 이걸로 인해서 이 녹음을 계속 AS하거나 혹은 그 녹음이 생겼기 때문에 생기는 프로그램 그런 거엔 결국은 아직까지는 인간이 참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나쁜 영향까지는 아닐 것이다. 마냥 긍정적이진 않지만 저는 아주 부정적으로 보진 않아요. 저희 이렇게 사이드 A는 남도영 성우님과 함께 성우업계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요. 사실 저희가 덕후문화 디깅 토크쇼를 좀 지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성우님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게임, 영화 등 문화 산업 전반에 빼놓을 수 없는 역할을 이 성우라는 직업이 담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영님은 성우업계의 미래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성우라는 직업 자체가 절대 없어지거나
엄청나게 축소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게 제가 데뷔했던 18년 전, 20년 전으로 볼 때 네. 지금의 시장은 상상도 할 수 없었고 기대도 안 했던 시장이었어요. 이런 거를 볼 때 앞으로의 성우 시장은 계속해서 다변화되고 엄청 격변화할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성우란 직업은 계속해서 존재할 거고요. 더 멋지게, 더 활발하게, 더 매력적으로 발전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네. 오늘 비주류 경제학 사이드 A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